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역사상에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덕장이라면 누구를 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덕장이라면 명장이라기보다는 덕이 많은 장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덕을 베풀어서 전장에도 이기고 또 적과의 어떤 그 화친이라든지 또 그 인과관계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을 손꼽는다면은 당연 천수를 다한 김유신 장군을 일컬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의 통일을 위해서 삼국 간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전장이라면은 태종 무열왕 때부터 문무대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신라의 통일을 위해서만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또 나라에 대한 어떤 애정을 많이 가졌던 그러한 장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 고대사는 보면은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에 살펴보면은 삼국사기에는 김유신 장군을 상중하로 세 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고, 삼국유사에는 김유신이라는 편에서 김유신이 고구려의 일관인 추남이었었는데 그 추남이 왕의 오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서 다시 환생하게 된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그가 환생한 곳이 바로 곧 충청도고, 그의 아버님은 김서현 장군이라는 신라의 장수입니다. 이 장수는 대가락국의 김수로 대왕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님은 가야국의 김무력 장군이고, 또 그의 할아버님은 가야국의 마지막 왕인 구현왕입니다. 그리고 김유신이 환생한 그의 어머니는 신라 갈문왕의 딸인 망명 부인이다. 일만만자 밝을 명자로서는 만명 부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명 부인이 태기가 있고, 보통 사람들은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2년이 가까운 해가 되어서 태어났다. 그의 등에는 북두칠성과 같은 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경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훗날 그 이름에서 화를 입을 여지가 없지 않다라고 김서현 장군 내외가 생각한 나머지 지금까지 전해지는 김유신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죠. 유신은 앞에 경신 글자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태어나서 신라로 아버님을 따라와서 결국 화랑이 되고 17세 중앙의 석굴에 들어가서 삼국 통일을 염원한
나머지 낭성으로부터 신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경주 단석산에 가면은 김유신이 훈련하다가 바위를 내려쳐서 마치 두부모를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진 바위가 있다 해서 그 산 이름마저 단석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현재에도요, 거의 그 삼국 통일의 위용만큼이나 신앙에서도요, 단오날 장군 신앙으로 등장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인 강릉 단오의 주신이 곧 김유신 장군이란 것이죠. 그의 부신은 낙산사를 창건한 범일국사입니다. 그리고 요 인근 대구 인접에 보면은 군위구이라는 곳이 있는데 군위 효령면에 보면은 장군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장군리에도 단오 행사를 하는데 동국 제시기에 보면은 그 단오날 축제의 주신이 김유신 장군이고 부신은 소정방과 이무 장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 김유신이 장군 신앙으로 등장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삼국 통일을 일으켜낸 전초기지, 하나의 모태라 볼 수 있죠. 가 바로 경주의 인접한, 대구의 그 인접한 지금의 경산시입니다. 이 경산시가 당시에는 암양주라는 그런 이름으로 존속되어 있었죠. 그러나 본래는 압도국입니다. 신라가 사로국일 때는 압도국인데 서기 102년에 압도국이 흡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양주는 언제 생겼느냐? 그동안은 지명이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구압도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당시 642년에 신라의 주 관문성인 합천 지역에 있는 대야성이 백제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빼앗긴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신라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군사를 양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김춘추의 딸이 대야성 함락 직전에 성주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 성주는 김품석이란 사람이죠. 그래서 김춘추가 선덕 여왕에게 수없이 간청하여 대야성을 되찾아서 백제의 입은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밖에 상세한 것은 삼국 사기 쪽에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유신 장군이 642년에 구압도국 지역에 군주로 오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선덕 여왕에 의해서 이 지역이 암양주다 이렇게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선덕 여왕은 왜 김유신을 보냈느냐? 당시 선덕 여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그런 장수가 김유신이었고, 김유신은 대야성까지의 그 일대의 지명에 상당히 밝았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는 경산, 청도, 또 경주 일대, 또 경남 일대에 화랑 때부터 삼국 통일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여러 곳에 와서 기도도 하고 수련도 하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김유신은 그 일대의 지명과 산세,
또 병참에 대해서 상당히 밝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암양주의 군주로 부임하게 되었다. 본래는 대하성의 군주로 명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하성 일대에 가보니까 이미 대하성 주변의 신라 백성들은 백제에 이미 그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일부 후퇴한 것이 바로 경산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김유신 장군이 부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부임했겠느냐? 김유신은 암양주 일대 그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암양 주민들의 신라와의 어떤 반감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부장들을 데리고 부임하기 위해서 암양주 소재지에 도착을 하였는데, 미리 김유신 장군이 그곳에 군주로 온다는 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양 주민들은 아무도 김유신 장군을 마중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이 삼국사기 전편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거기에 조금도 반감을 가지지 않고 곧장 그들과 같이 합류해서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달포 동안 지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리어 암양 주민들이 김유신은 장군은 신라의 큰 장군인데 막상 만나보니까 졸장부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믿다가는 우리도 대하성 꼴이 나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직모를 결의하고 어병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김유신은 곧장 선덕 여왕에게 가서 그들을 정예군으로 흡수해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윤허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선덕 여왕으로부터 윤허를 받고 와서 그들의 수장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들도 김유신의 속셈을 몰랐던 만큼 덕장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전부 김유신 휘하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에 임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김유신은 덕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645년에 암양에서 훈련하였던 암양 주변과 인접 지역의 청장년들을 같이 훈련시켜서 신라의 정예군과 같이 대하성을 다시 공략하였죠.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바로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성을 넘고 하지 않았고 그들을 유인해서 유인 작전을 해서 경주 부근에 있는 여금곡이 있는 그런 계곡까지 유인을 해서 계곡전에 아주 능한 기병들을 활용해서 모두 뒤따라오는 백제의 병력을 섬멸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탈환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국 통일 막바지 시점에서 고구려를 정복하고 소정방과의 관계에서 소정방에게 대항한 그런 기록들은 곧 덕장이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전장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천수를 다했던 그러한 훌륭한 장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암양에는 어떤 곳이냐? 지금까지도 이 경산 지방의 각 마을마다 한 300이 훨씬 넘는 각 마을마다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은 이 지명유래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만, 본래 그 마을에 지명을 지었던 그 시점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또 미래에 들어닥칠 그러한 예언
또는 지형의 형태 등등을 원용해서 그렇게 지명을 짓게 되어 있는데, 암양의 소재 지역을 부적이다 이렇게 했죠. 이 부적이라는 것은요, 하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자가 지아비 부자에 나아갈 적자입니다. 지아비 부자 또는 사나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아비를 어딘가 내보낸다 하는 그러한 지명이 유래된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부적은 곧 아낙네들이 자신의 남편의 출정을 뒷바라지해 주었던 그런 말이다 해서 그 소재지 이름이 지금까지도 부적으로 되어 있고, 부적 그 마을 북편에는요, 마이지라는, 마이지, 말맞자 귀자 마이지라는 그런 못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4,000평이 넘는 둥근 원형의 훈련장이 있는데, 그 훈련장을 예부터 기마훈련장이다, 또 두룩산이다, 두룩산 유적이다 이렇게 명명되어 오다가 지금은 암양 병영 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부정리란 지명은 적어도 암양의 주병들이 김유신과 함께 백제에 빼앗긴 대하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출정할 때 거의 아낙네들이 눈물로 헤어졌던 그런 마을이다 해서 부정리라 하였고, 마위지는 말탄 기병들, 자신의 남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아낙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종일 타던 그 말을 씻어주고 또 귀를 씻어주면서 내일 출정할 때 내 남편을 꼭 민첩하게 네가 감지를 해서 살려달라는 어떤 애원이 달렸던, 또 마이지는 그러한 기원을 하였던 작은 저수지다 말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그런 자그마한 저수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분명하게 부적과 마이지의 지명은 곧 지명이라기보다 암양주가 형성되었을 시점에, 또 암양주의 주병들이 신라의 통일을 위해서 김유신과 함께 출정을 하였던 그러한 지역이다. 바꿔 말하면 신라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를 출정하였던 그러한 전초기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암양을 지나치면서 그냥 우연스럽게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꼭 마위지 부근에서 잠시 정차해서 그 일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또 옛 선열들의 우국 충정을 느껴보는, 또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